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자 재정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부실 경영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행정안전부가 부채가 많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부채 중점 관리 기관인 대전도시공사가 최근 외유성 직원 해외 연수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 추진비도 대전시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방만한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영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대전도시공사 직원 4명이 9박 10일 일정으로 동유럽 3개국을 다녀온 뒤 제출한 출장 보고서입니다. 환경 분야 선진 사례를 살펴보겠다는 목적과는 무관한 관광지 위주의 방문이 이어졌고 짧은 일정이 아쉽다는 등 초등학생이 쓴 듯한 감상만 나열돼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박 4일간 홍콩을 다녀온 뒤 기념사진으로 도배가 된 보고서는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올해 6,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직원 해외 연수는 모두 7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달 공사 내부에서 예정이 없던 또 다른 해외 출장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원 6명이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을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이들 한 개 팀에 책정된 추가 예산은 5천만 원, 도시공사가 책정한 전체 해외 출장 비용 6,400만 원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부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부채 중점 관리기관입니다. 재무 위험이 매우 큰 공공기관으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조여매야 하는 상황에 또다시 대규모 유럽 출장을 가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결과 이런 상황에서 공무국외 출장 예산을 더 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출장비 예산을 더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삭감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실제 추경에 2천만 원 삭감된 3천만 원만 반영돼 출장 날짜와 인원 등 세부 계획은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서 그 도시재생 부분을 조금 선진적 견학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추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올해 안에 시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상황입니다. 부채 중점 관리기관의 납득하기 힘든 운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공사에 올해 초 배정된 업무 추진비는 9,600여만 원. 이 중 아직 3천만 원가량 남아있지만 또다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대전시는 결국 1,000만 원 증액을 받아들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된 비용. 그런데 도시공사 임원진 등이 올해 사용한 전체 업무 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니 70% 가까이가 직원 격려 명목으로 사용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 밥값인 건데 사용 목적에 대부분 직원 격려라고만 적어 세부 내역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업무 연관성이 있고 어떤 비용이 발생을 했는지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직원 격려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식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아님을 먼저 도시공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전시도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도시공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1월 공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면허 없이 빌린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면허 없이 차를 빌릴 수 있는 렌터카 서비스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해부터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7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해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도 금메달 사냥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요. 야구 대표팀 투타의 핵심인 노시환과 문동주를 비롯해 펜싱 국가대표팀 에이스 오상욱과 대한민국 높이뛰기의 대들보 우상혁 등 금메달을 노리는 충청 태극전사들을 김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친 아기 독수리들이 이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국내 프로야구 투수 최고 구속 기록을 쓴 한화이글스 문동주와 올 시즌 홈런왕과 리그 MVP 후보로 떠오른 노시환은 야구 국가대표팀의 핵심 전력입니다. 팀에선 아직 어린 두 선수지만 대표팀에선 중심 타선과 핵심 선발을 맡아 야구 대표팀의 4연패를 이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끄러운 플레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도쿄올림픽 남자 펜싱 금메달에 빛나는 어펜져스의 막내 오상욱은 다음 주부터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남자 사브레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금메달 유력 후보로 손꼽히고 있으며 함께 출전한 대전 도시공사 소속 하태규도 최근 기량이 급상승해 메달이 기대됩니다. 다음 달 4일엔 대전 출신의 육상 간판 우상혁 선수의 금빛 점프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우상혁 선수는 이젠 아시안게임 높이뛰기에서 대한민국의 21년 만에 금메달을 안긴다는 목표입니다. 자유형에 황선우가 있다면 저병에는 김지훈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남자저병 50m에서 당시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던 김지훈은 오는 27일과 28일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만큼 더 간절했던 무대였기에 선수들이 펼칠 열정의 무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인 대전 영시축제 결과보고회를 갖고 콘텐츠를 강화해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대전 영시축제는 93년 대전 엑스포 이래 단일 행사 최대 방문객인 110만 명을 기록했고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원도심 경제를 살리고 쓰레기 없는 행사장 조성 등이 성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여행 축제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콘텐츠 보강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023 대백제전이 대백제 세계화 통하다를 주제로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10년 세계 대백제전 개최 후 13년 만에 메가 이벤트로 23일 충남 공주시 금강 신관공원 주무대에서 개막식이 개최되며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등 교류국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행사,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 멀티 불꽃쇼 등이 펼쳐집니다. 공식 행사는 3D 기술로 구현된 백제 중흥을 이끌었던 25대 백제왕 무령왕이 개막 선언에 등장하며 주제 공연은 K컬처의 원조이자 황금시대를 이룩한 위대한 무령왕의 생애 등 대백제의 위대한 기상을 연출하게 됩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최다인 41번에 걸친 마라톤 풀코스 완주, 그리고 23년째 깨지지 않고 있는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셨는데 이 원동력이 어디인가 궁금합니다. 제가 운동할 때는 정말 핸디캡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모든 스포츠를 보면은 이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10대 후반이면 이제 승부를 보는데 저는 이제 다 자란 고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이 출발이 상당히 늦었죠. 네. 그리고 평발에다가 짝발, 그리고 이 스피드도 남들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모든 게 약점이 많았으니까는 노력밖에 없었죠.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일찍 일어나서 더 뛰고, 남들이 한 발 뛸 때 두 발, 세 발 이렇게 뛰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저의 이제 큰 장점이 된 거죠. 네, 저는 뭐 다른 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노력 하나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멋지게 은퇴를 하셨는데 그 뒤에 더 많은 활약을 기대했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또 희귀질병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할 지경까지 왔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다 이겨내셨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재활하고 또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고 또 마라톤 대회도 참석해서 사인도 해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곧 잘 이겨내서 다시 또 뛰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향 천안에 본인이 직접 마라톤 코스를 설계하신 대회가 올해로 제2회째를 맞는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더 애착이 갈 것 같습니다만은. 아,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국에서 제 이름을 딴 대회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고향에서 열리면은 더 의미가 있죠. 제가 뛰어다니고 늘 봐왔던 그런 또 환경이기 때문에 이 코스 설계하는데도 저희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잘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고향에서 열리는 만큼 정말 그 보스턴 대회 같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대회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마라톤이 침체기고 또 체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네. 앞으로 한국 체육을 위해서 또 마라톤을 위해서 헌신할 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마라톤으로 해서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뭐 행정가가 됐든 다시 예전에 한국 마라톤의 주몽을 위해서 뒤에서 또 한번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활성화에 좀 더 힘 써야 되지 않겠나,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도 끌어내고 또 마라톤이 활성화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교사 노조가 최근 숨진 대전 초등학교의 순직 신청을 위한 소송 비용과 교권보호 입법 활동에 필요한 경비 조달 모금을 실시한 결과 7시간 만에 목표액인 1억 2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초등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를 고발하기 위한 소송 비용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입법 활동을 위한 경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대원 동구가 철도 소음 저감 종합 연구 용역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가운데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과 주민들의 참여 속에 열렸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말부터 철도 소음 저감 기술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곡선부 소음이 심각한 동구 효동과 신흥동 등 대전역 주변 아파트 6,887가구에 대해 철도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전신협 강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부경찰서는 대전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40대 피의자 A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지난 10일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체포돼 어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통칭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남성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021년 9월 한 여신도가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하고 다니자 신도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 등으로 60대와 30대 간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명석 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 등으로 간부 6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맞붙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승점 38점으로 8위를 기록 중인 대전은 5위, 6위와 승점이 5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 수원을 꺾을 경우 6위까지 가능한 상위 스플릿 진출에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상대팀 수원은 최근 3연패 수렁에 빠지며 리그 최하위인 12위로 처져 있습니다.